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오후에 엄청난 폭염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치시지는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후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을 나갔는데, 와, 햇볕이 조금만 있는 곳에 가면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입도 마르고, 막 몸도 지치고 이러던데, 자, 여러분 한낮에 폭염은 피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 6월 4주차 주간 인기상 트로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영웅 씨에게 전달되는 트로피입니다. 자, 3주차도 주간 인기상을 받았죠. 또 4주차도 이렇게 주간 인기상을 받았고요. 이제 7월 첫째 주 주간 인기상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또 이렇게 임영웅 씨가 7월도 무난하게 주간 인기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지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개최가 됩니다. 제목 보시면 BTS, 임영웅, 아이브를 잇는 라인업 예고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마치 이 기사를 보면은 BTS, 임영웅, 아이브는 출연하지 않고 이들을 잇는 라인업이다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팩트 10월 10일 날 열리는 뮤직 어워즈에는 임영웅 씨가 참석을 할지 안 할지가 너무너무 지금 팬들의 관심사인데요. 지난해는요. 여기 보시면 방탄이 7관왕, 임영웅 씨가 5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때는 뭐 NCT 드림, 스트레이키즈, 더보이즈, 여자아이들 뭐 등등등등 있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등등등 엄청난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자, 올해도 국내외를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케이팝 붐을 이끌어온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케이팝 외에도 트로트, 발라드, 힙합까지 다채로운 장르로 사랑받아온 아티스트들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를 빛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섭외가 거의 다 됐죠.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더 팩트에서 순차적으로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석을 할지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한 자리에 보기 힘든 대세 셀럽들이 시상자로 출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 라인업이 워낙 화려해서 올해도 사실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군입대를 간 멤버들 때문에 아마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멤버 외에는 참여가 힘들 것 같고, 또 임영웅 씨도 지금이 7월이잖아요. 7, 8, 9, 10, 4개월 안에 무언가 뭐 앨범을 발표한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참석을 할 것이고, 아니라면은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차례대로 공개하는 이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굉장히 궁금한 이유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임영웅 씨의 그 참석 여부도 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공개가 되겠죠. 자, 더 팩트 뮤직 어워즈.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니, 필리핀, 호주 거쳐서 영국, 미국으로 아시아는 케이팝 고급반이라는 제목이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틱톡이라는 앱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인스타그램과 약간 유튜브를 더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이 영상 짧은 쇼츠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하는 그런 앱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 틱톡이라는 이 앱이 말이죠. 그냥 일반인들이 재밌는 영상을 올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가수들이 세계 진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앱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 매체가요. 이 틱톡에 있는 한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것을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임영웅 씨 이야기하기 전에 이 피프티피프티라는 그 젊은 가수 아이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프티피프티 가수입니다. 세나, 아란, 키나, 시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그룹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 피프티피프티는
데뷔한 지 좀 됐는데 그렇게 국내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피프티피프티라는 그룹이 빌보드의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흑수저 케이팝 그룹이에요. 근데 최초 미국 빌보드에 입성했다. 이렇게 중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니, 필리핀, 호주를 거쳐서 영국, 미국으로 확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프티피프티라는 소위 말해서 힘없는 기획사 출신 가수들이 지금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영국과 미국까지 확산됐고 결국에는 빌보드, 그 뭐 어떤 빌보드에 입성을 했느냐? 흑수저 케이팝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흑수저인데 최초로 미국 빌보드에 입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잔인합니다, 제목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썼죠? 성시경 발라드, 임영웅 트로트도 가능성. 참 거슬리죠. 임영웅 트로트도 가능성. 임영웅 씨는 발라드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자, 왜 이렇게 임영웅 트로트도 가능성이라고 썼냐면 이 얘기가 이 틱톡 관계자 입에서 임영웅 씨의 트로트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목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 틱톡 이 관계자님께서 잘 안 들으시는 모양입니다. 워낙 바쁘신지 어쩌시는지. 아무튼 뭐 스킵하고요. 어쨌든 임영웅 씨의 발라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관심 있게 지켜본 겁니다. 자, 흑수저 그룹이죠. 흑수저 그룹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큰 기획사가 아닌 이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가요. 어떻게 미국 빌보드를 뿐만 아니라 미국 오피셜 차트에서 이름을 올렸는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요. 틱톡에서 시작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유저가 이 피프티피프티의 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자마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엄청나게 확산이 된 거죠. 자, 올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3월 초에 틱톡에서는 이 노래의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아, 여기 유튜브에서도 이 피프티피프티의 챌린지 영상을 너무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 쇼츠 컨텐츠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음악이 너무 귀에 익어서 '아 이게 피프티피프티 노래야?' 라고 쉽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별 영상이 아니죠. 그냥 춤추는 영상입니다. 자. 자, 피프티피프티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는 해외 팬들이에요. 자, 여기 번호가 써 있죠. 1번. 그리고 여기 2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3번에 또 이어봤고요. 다시 또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또 이것도 이게 손 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춤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춤이에요. 아주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확산세가 빨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별거 하여튼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챌린지가 시작되자마자 이 열흘 지나서 미국 빌보드 차트 세부 차트인 월드 디지털 세일즈 차트 8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같은 달 27일 마침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00위로 진입한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게 YG, 하이브 출신도 아니에요. 자, K-팝 사상 최단 기간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100위로 시작해서 94, 85, 60, 52 쭉쭉쭉 해서 24위까지 올린 겁니다. 자, 뿐만 아니죠. 미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K-팝 걸그룹 최장 진입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피프티가 이 틱톡을 통해서 엄청난 빠른 성장세를 거쳐서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본 차트입니다.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틱톡에서는 봐라! 이 틱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느냐. 배정연 틱톡 아시아 음반 개발 총괄이 이번에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틱톡 자랑을 한 겁니다. 자, 그 피프티피프티의 큐피트. 자, 미국과 인도에서는 각 전 인구의 5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휴대폰이 아니라 이렇게 PC에서 틱톡의 화면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틱톡에서는 이렇게 영상 위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보통 개인들이 많이 찍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춤추는 것들, 뭐 이렇게 단체로 찍는 것들, 재밌는 모습들. 이런 게 틱톡이에요, 여러분. 네. 이제 아시겠죠? 이게 틱톡의 모습이고요. 자, 이 배총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에서는 틱톡은 성숙 단계라며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붐이다. 또 미국에서는 이 한 조사에 따르면 틱톡 사용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답변자의 75%가 틱톡을 통해서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견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에서 음악을 접하고 스트리밍에서 검색을 한다라는 답변이 엄청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틱톡을 통해서 음악을 접하고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은 최대의 음원 플랫폼을 통해서 음악을 소비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영상화에 참여한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빌보드 차트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이제 자, 남의 얘기는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명웅 씨의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한 사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 했냐면 K-팝은 전 세계 문화적 현상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보편적 음악 정서는 우리 발라드와 닮아 있다. 아까도 여러분 어떤 말씀 드렸죠?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에서 가까운 호주, 영어권이죠. 호주에서 영국, 미국으로 뻗어나간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시작이 이 나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음악 정서가 우리나라 발라드와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위에 이명웅 씨의 사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의 발라드나 이명웅 씨의 음악도 소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 지역의 음악이 말이죠. 굉장히 서정적이고 인간의 감정과 관계에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프티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몇만 명의 가수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SNS, 많은 앱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명웅 씨도 이렇게 얼마든지 세계적인 문화의 코드와 연결이 돼 있으니 이 틱톡이라는 앱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기 또 나오죠. 비단 K-팝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시경표 발라드, 임영표 트로트 빅, 임영표 발라드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장르라는 분석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의 이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먹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틱톡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도 틱톡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틱톡은 뭔가 이렇게 깜찍하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와는 사실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앱이긴 합니다. 하지만 임영웅 씨가 이렇게 성장하고 커나가는 데 있어서는 글로벌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노래로서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앱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물고기 뮤직에서 또 차분하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진행하지 않을까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